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강남구 청담동에 네. 더 리버스라는 오피스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네, 분양을 받았는데, 그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지금 낸 상태인데,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8년 동안 팔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꼭 내서 가지고 가야 맞는 건지, 아니면 일반 사업자를 해야 맞는 건지, 알겠습니다. 전망과 또 좀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등록하시기 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선 등록을 하신 상황이고 강남구 네. 청담동에 더 리버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셔서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8년 동안 팔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네. 향후 전망 전문가의 의견으로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는 잘 받으셨다고 보여져요. 네. 예, 한강변에서 이게 분양한, 청담동 하면은 그 청담동 동네의 어떤 이미지에 맞게, 예, 고급 이게 실내가 된 고급 오피스텔입니다. 네네. 예, 고급 오피스텔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8년 동안 못 파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10년 보유에 네.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10년 보유에 8년 의무 임대 기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8년이 아니고 이제 10년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고급 청담동 어떤 그 수준에 맞는 고급 오피스텔이면서 어느 정도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 보니까 임대 수익도 저는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왜 걱정을 하시느냐? 일단 신축이잖아요. 신축 분양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정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적인 성격과 그런 건물 상태를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걸 내가 중간에 매도를 하고 싶다. 네. 예, 매도를 하고 싶다면은 이렇습니다. 일반 첫 번째 과태료 내고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모집단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동종에 같은 임대사업자 하실 분한테 매도가 자유스럽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8년 동안, 10년 동안 못 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죠. 그런데요. 예. 네. 그 취득세 낸 부분을 어떻게 예, 취득세 감면 감면을 받으시고요. 받았는데 예,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기본적으로 같은 동종의 임대사업자한테는 포괄 양수도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이렇게 받으신 거 다시 반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동종의 임대사업자가 이제는 많아졌어요.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매도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일단 혜택은 받으시고 내가 피치 못하게 의무 임대기간이나 의무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건부로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단 구청에 네. 반드시 사전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이게 양도를 할 때는요. 예, 그 점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역적으로 괜찮은 지역에서 이게 고급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가격도 괜찮겠네요. 한강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강변에서 아주 좋은 그러면서 청담동이라는 그 지역 동네의 어떤 이미지에 맞게 고급 오피스텔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충분히 임차 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 그래서 일단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은 뭐 과태료를 내고 처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임대사업자 찾아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네. 제가 이제 서울 쪽에 재개발 지역에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제 지인도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 서울 재개발 지역 중에 그 네. 금액대별로 해가지고 네. 예, 투자 가능 지역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1억에서 2억 아니면 2억에서 3억, 뭐 4억 이상 뭐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 가셔도 이런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 이 얘기 좀 들어볼게요. 서울의 다양한 재개발 지역 중에 금액별로 좀 나눠서 투자 가능한, 접근 가능한 재개발 지역 조금 구분해 주십사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대표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요즘에 재개발 지역의 어떤 프리미엄이 네.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예, 잘못 투자하셨다가는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나고, 오히려 잘못된 투자를 이렇게 선택하신 경우도 종종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 네.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에서 재개발 지역에 금액별로 어느 정도가 있어야 가능한가? 자, 이렇습니다. 자, 먼저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투자하시겠다. 1억에서 2억 정도 투자하시겠다. 네. 자,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제 아주 예정구역. 그러니까 이제 구역 지정이 되려고 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 이런 구역. 시작 단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로 이렇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해제됐다가 다시 재지정을 하려고 하는 지역들. 네. 이런 지역이나, 그다음에 서울에서 좀 입지가 가장 떨어지는 뉴타운 지역이 상계 뉴타운. 네. 예, 상계 뉴타운하고 신림 뉴타운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두 지역은 한 1년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한 2, 3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 2, 3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 상당히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한 2, 3억 정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곳은 첫 번째, 서울은 아닙니다만은 서울권하고 가까운 광명 뉴타운. 광명 뉴타운이나, 그 다음에 이문 뉴타운 중에서 일부 좀, 진행이 좀 늦는 지역. 그 다음에 네. 마천 지역. 거여 마천 뉴타운 중에서도 좀 진행이 좀 다소 늦는 곳. 이 정도가 좀 되겠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4억 이상. 4억 이상이다 할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예, 장이 뉴타운이나 이문 뉴타운이나 자, 이 정도가 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예 나는 금액이 좀 크다. 금액이 나는 한 10억 이상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한강변에서 입지가 가장 뛰어난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렇게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예. 그런데 한 가지 꼭 유의해야 될 점이 이렇습니다. 내가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납부를 해서 예상 조합원 분양가에 근접을 시킬 건가? 그랬을 때 예상 시세는 얼마나 할 건가? 이런 수지 분석을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면밀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네. 요즘에 재개발 지역의 몸값이 지분에 대한 몸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를 아주 면밀하게 두드리셔야 되고 특히 중간에 가다가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한에 대한 이익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만 이게 좀 구분해서 좀 말씀 좀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천 계양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인근의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최근에 이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대표님,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자, 인천 계양지구도 마찬가지고요. 하남 교산지구라든지 자,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크게 영향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큰 영향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뭐 한 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위치인데 문제는 이것보다도 위치가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지 검암역이라든지 검단지구라든지 청라라든지 그런 지역이 더 영향을 더 심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받는다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3기 신도시 입주가 앞으로 6, 7년 후입니다. 6, 7년 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막상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먼저 떨어져 있는 곳은 득이 아니라 마이너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에 이 계양지구보다 좀 더 멀리 들어가 있는 인천 서구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인천 청라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좀 뭐랄까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6, 7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게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1+1 분양을 신청을 했습니다. 무이자 이주비 대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어느 재개발 지역인지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우선 1+1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 무이자로 이 대출 가능할까요, 대표님? 예. 자, 우리가 먼저 1+1을 갖다가 이게 분양받으려면요, 2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면적, 건물, 주택의 면적 부분이 분양받는 것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 권리가, 이 권리가액이 높은 자, 이 2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충족을 했을 때 우리가 1+1이 가능합니다만은 이 2가지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1+1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조합원 수가 많은 지역은 1+1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번 9.13 조치. 9.13 조치에서 대출 규제가 있었죠. 즉 1주택자, 대출이 한 건 있는 사람은 추가 대출을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1+1을 받은 사람들이 무이자 이주비를 못 받는 그런 제한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민원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정부가 1+1도 무이자 이주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9.23 조치에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1+1도 무이자 이주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입주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실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양도세 감면 가능할까요, 대표님? 예.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다소 이렇게 혼동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양도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양도세 감면이 아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꼭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면적과 기준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시가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거나 기준시가가 6억이 넘으면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적과 기준시가에 대해서 등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헬리오시티를 내가 40평 가지고 있다. 그럼 85제곱미터 넘죠. 또 기준시가가 6억이 넘을 겁니다. 그래도 등록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면적, 즉 85제곱미터가 초과하고 기준시가가 6억이 넘는 거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걸 갖다가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즉 장특을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른 주택을 처분하실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종부세 합산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볼 수가 없겠죠. 뭐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그래서 자, 면적과 기준시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등록을 할 때 제한이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가능하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이 2가지 혜택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주택자라 하신다면은 최소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는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금액이 좀 초과한다 할지라도 등록하셔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